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성우하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성우하이텍 오늘 한번 또 이제 머리를 좀 들이미는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얘는 과거 행적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좀 새롭게 신호탄도 띄우고 있겠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견해들 한번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성우하이텍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자동차 쪽은 원래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 계속 핫하게 움직였으니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걸 발판 삼아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작스럽게 2차전지랑 전기차 테마들이 이제 슬슬 꺾이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힘은 많이 못 썼는데 물론 그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랑 기아차 제외하고요. 나머지 일반 업체들은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고 2차전지랑 전기차 테마가 이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쪽 테마로 수급이 조금 뺏겼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올라간 거에 대한 거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그 힘들이 이제 그걸로 분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힘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조금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성우하이텍이 있었던 이슈가 뭐 배터리가 사실 우리 막 폭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얘기들 한 번씩 뉴스 나오면 좀 뭐 무섭기도 하고 뭐 잔뜩이나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라 이제 계속 기업체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런 폭발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 배터리 폭발을 이제 발화를 이제 해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슬슬 머리를 들이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기아랑 현대랑 이제 협력으로 되어 있죠. 협력사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안 그래도 성장하는 업종이었는데 재무 상태가 진짜 미쳤습니다. 요즘 보면은 어디 갔어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매출액 진짜 미친 듯이 매출액이래요. 영업이익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지금 3배나 늘었거든요. 22년도보다 23년도 9월 기준이에요. 이거 다 된 것도 아니고 9월 기준인데도 당기순이익은 4배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속도 좀 챙기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두 눈에 보이니까 이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 반영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성장하는 업종이고 성장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걸 바탕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여실히 반영이 돼요. 우리가 뭐 맨날 차트 보면서 이제 기교 저도 마찬가지고 전 진짜 차트쟁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 그리는 건 다 재무 이런 데서 나오더라. 그냥 하나 예외는 있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어초부터 원동력 자체가 사실 이런 재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별종이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업종 테마는 다 이걸 바탕으로 보통 움직이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당연한 거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굉장히 정상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메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뭐 재무도 지금 좋고 뭐 업종 테마도 이미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시켜 드렸는데 여기서 이번에 작년도에 상승이 나와줄 때 결국에는 엄청 강하게 랠리를 쳤고 거의 한 3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이제 눈여겨보는 거 거래량의 크기죠. 여기서 지금 얘 20년도 넘죠. 거의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래량 수치가 갑자기 2개씩이나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터진 흔적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를 딱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사실 여기가 매물이 가장 두텁고 실제로 물론 여기서 10년 동안 들고 있어서 매물이 두텁다라는 느낌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신고가는 원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을 받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렇다라고 봐야 되지만 그냥 비유상은 여기에 있는 매물이 두텁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매물이 굉장히 두터운 라인인데 자 이런 구간까지 이제 쫙 끌고 오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이제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사실 거래량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1대1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물물 교환을 하는 거고 매도세 뭐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도세가 있어야만 매수세도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뭐 바꿔서도 똑같죠. 살려는 사람이 나와야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교환이라는 건 동일하고 그러면 이 거래량들 이 어마무시한 거래량들 속에서 이게 거래량이 수치가 이 정도 뽑힌 게 거의 한 8천억이 넘거든요. 한 8,5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나 서로 간에 사고 팔면서 물물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럼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가 있고 B가 있을 건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막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이런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차트를 그렇게 해석하면 모든 게 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유로 이해하시는 대로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주포. 네? 이런 단어 좋아하잖아요. 뭐 세력. 사실 이거의 근원은 뭐 진짜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두 눈으로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분명히 큰 돈을 가진 사람이 큰 힘을 가진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이 A 산 쪽일까? 판 쪽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진짜 이제 고점인 거지. 완전히 그냥 다 털고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A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에서 이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완전히 헤비급 챔피언이 여기서 만약에 사들인 쪽 물량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재무 상태를 보여드렸잖아요. 보통 재무 상태를 여기서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항상 설명드리지만 신고가 근처를 건드는 파동은 일반적인 물량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파동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3명이 모여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뭐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길 건드린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될 정도의 파동인데 이 정도 거래량이 하필 여기서 나왔다. 근데 재무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두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지까지 이어져 온 상승은 그냥 무리해가지고 진짜 뭐 아니땐 굴뚝에 막 연기 일부러 내면서 올려온 그런 식의 제약바이오식의 상승이 아니라, 사실 물론 제약바이오는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지만 그냥 비유니까요. 그러니까 실체 없이 상승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분명 끌어올리는 움직임이었고, 앞으로도 이 성장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여.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영시켰을 때 충분히 저 이상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해석을 한다면 이건 오히려 기회의 물량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지금 전체 중에서 가장 두터운 매물이 쌓여져 있는 구간이 여기에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먼저 선 작업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마치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수능을 친다라고 하면 아무런 모의고사도 안 쳐보고 그냥 그대로 책만 읽다가 가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랑, 모의고사를 무수히 많이 치면서 미리 이 준비를 해놓고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반응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걸 토대로 발전을 시켜서 가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이번에 거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작업을 한번 거쳐놓는 적이 있어서 신고가를 좀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똑같은 패턴은 이미 20년 전에 지금 차트를 제가 크게 키워놨잖아요. 이미 이 똑같은 패턴은 여기서 이미 반복이 20년 전에 됐던 패턴이에요. 이 신고가 터뜨리기 전에. 볼까요? 한번? 똑같아요. 지금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신고가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게 나와주고 그 다음 눌림은 어쩔 수 없어요. 왜? 힘을 많이 썼으니까. 힘을 많이 써가지고 다시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때로 돌아갑시다. 자, 이때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보면은, 자, 우리 신고가 라인이 어디죠? 지금 여기에요. 요 영역이 신고가 라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이제 약간 오차의 범위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를 건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갑자기 어마무시한 여태까지 얘 종목 역사상 없었던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 빠져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선 만들어 놓고 바로 가는 경우는 정말 100개 중에 하나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힘을 많이 썼는데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최대치 거래량인데. 그래서 힘을 빼주면서 우선 반응 테스트만 한번 해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 다음 시점에서부터 보통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올려요?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들다가 끌어올리게 됐었을 때 엄청나게 지금 그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여기서 최대치 거래량을 뽑아놓고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재무 상태도 좋았어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 2000년대 이때 당시인데 확대를 해서 지금 이게 워낙 크게 발전을 해서 그렇지 누가 봐도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두 눈에 지금 확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을 토대로 반영을 시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넘어가는 그림을 만들어낸 거고, 여기서 2008년도엔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뭐 그 턴은 지나간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딱 거치고 나서 바로 안 그래도 준비 작업이 되어 있겠다. 이때 탄력 받아가지고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거의 8배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가 라인 건드리면서 역사상 최대치 거래량을 뽑아놓고 당연히 바로 못 간다. 당연히 바로 못 가는데 대신 이기 흔적을 봤었을 때 나중에 신고가를 돌파해보겠다 아니겠다의 의지는 재무상태가 발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재무상태 발전이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엔 신고가를 가고 싶어하는 확률의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눌러주고 나서 자리 만들어주다가 뭐 이때처럼 이제 뭐 금융위기 맞이하면은 한 파동이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다가 다시 시도를 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은 어차피 지금 눌림도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서 바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눌림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눌림 구간에서부터는 슬슬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매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체크하시면서 큰 흐름상의 좀 장기 관점에서 이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니까 요거 뭐 담아두시고 지켜보시는 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우리가 출발선상은 이제 세부적인 단기적 디테일을 토대로 봐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시는 건 안 돼요. 좋은 소리 해놓고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냐. 세부 디테일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큰 흐름이 있는 거랑 이 숲을 보는 거랑 나무를 보는 건 좀 이제 좀 달라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우선 조정이 멈췄죠. 멈추고 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박스권이라든가 이런 구간들은 그냥 힘싸움 하는 자리예요. 뭐 성우하이텍 제가 이때 당시에도 한번 찍어드렸었어요. 2022년도 말에 그 영상 있으니까 뭐 투자대학 성우대학 성우대학이에요. 투자대학 성우하이텍 이렇게 치신 다음에 이때 당시 찍었던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오셔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만들고 있는 건 그냥 힘 모아가는 자리예요. 여기선 원래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이거 흔드는 거 견디고 뭐 어느 정도 손절도 몇 번 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좋은 진입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건 말리지 않을게요. 다만 실질적으로 터지는 자리들은 이 매수세랑 매도세 간의 자웅을 겨뤘던 자리에서 분명히 돌파가 나와야 돼요.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부터가 이제 이때서부터 공략을 하면 물론 먹을 수 있는 폭은 줄어들겠지만 대신 우리는 빠르게 이 마음고생 안 하고 전리품만 챙길 수 있잖아요. 빠르게 큰 걸 한 번에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밀한 타점은 굳이 이런 데 들어가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힘싸움 끝나고 매수세가 제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부터 공략하는 게 더 좋아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어쨌든 오늘 강하게 밀어 올리긴 했지만 물론 그림은 좋아요. 그림은 좋은데 밀어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돌파를 아직 만들어낸 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조금 더 흔들면서 오늘 힘도 좀 썼겠다. 힘도 좀 빼주는 작업하면서 눌림도 좀 주고 이렇게 움직이고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버티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리까지 확실히 돌파 나오는 거 보시고 나중에 혹시 여기서 빠지면 이제 밑에서 이 그림 만들 때 거기서 보시는 거고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서부터 약간 공략을 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한 번에 조금 빠르게 펌핑이 나오는 스윙 정도 자리로다가 1차적으로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바로 신고가 랠리 터져주면은 대박 하면서 끌고 가시면서 랠리 가져가시면 되고 안 되면은 눌러줄 때 뭐 한번 본전 커트 한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올 때 또 공략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 구간으로는 물론 좀 더 빠지면 그때 한번 더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아직은 그냥 관망만 하시고 큰 흐름은 좋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다가 여기서 관망만 지금 단기적으로 하시다가 확실히 매수세가 제압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공략하면은 조금 더 효율성이 잘 나오는 자리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목표 라인은 뭐 간단하죠. 신고가가 지금 계속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 가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니까 돌파 나오고 나면 신고가 정도 영역 근처까지는 또 도달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15,000원 정도 내외 구간 오면은 요거는 이제 뭐 스윙이라고 해도 수익률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요 만약에 나와주고 나면 신고가 라인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 삼아서 리스크 관리도 할 겸 분할 익절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물량이 뭐 터져주면 좋은 거고 안 터져줘도 이렇게 흔들 거거든요. 터져주면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구간은 뭐 이 정도 파동은 넘길 거기 때문에 저는 3만원대까지 이 2배짜리 파동이거든요. 32,000원 정도까지는 바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출세 매매로 전환할지 말지는 제가 어차피 그 신고가 나오면 그때 또 찍게 될 거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8,000원 꺾이면 안 됩니다. 여기 꺾이면 한 파동 더 빼겠다라는 거고 이 6,000원대에서 자리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
보시는 분들은 8,000원짜리는 안 꺾이는 선에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큰 흐름상은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를 건드리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거의 8,500억 가량이 엄청난 물량이 나왔는데 이게 재무 상태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뭐 실체 없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항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건 결국에는 이 신고가에 넘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은 나중에 넘어가기 위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하고 눌림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역사상 최대치 거리량 뽑아놓고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준비 작업만 해놓고 다시 힘 빼주면서 힘 모으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 큰 흐름상은 전 여기는 나중에 결국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 장기 관점 보시는 분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눌림 나왔다 이제 세밀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밀한 타점 이제 큰 흐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매수세가 이긴 형상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와리가리 움직이는 거는 그냥 힘싸움하는 거는 우린 지켜만 보시고 확실히 매수세가 제압하는 거 돌파 나오면서 제압하는 것까지 보고 요 자리 근처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승률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자리 근처에서 이 공략 타점 잡아보시고 올라오면서 신고가까지는 다시 도전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표가 15,000원 라인 정도 1차 목표가 잡고 신고가까지 올라가는 것만 스윙으로만 보더라도 한 충분한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거기까지 1차 목표가 삼아서 분할 익절 한번 하시고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랠리인데 굳이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3만원대 영역까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추세 매매로 이런 식으로 높여가면서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거든요. 이런 랠리, 신고가 랠리는.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붙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000원 정도 자리가 꺾이면은 여기서 저점을 다시 한번 잡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깨가지고 6,000원 정도 자리에서 새롭게 그림을 만들어서 이때서부터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여기 깨지면 순간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커트라인 잡고 밑에서 다시 받으면 되니까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뤄드렸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